그리고 이 멸공 논란으로 다시 뒤늦게 화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멸공,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멸하자, 음. 공산당을 멸하자, 뭐 이런 건데 멸공의 횃불이라는 것도 생각이 나고, 멸공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군대에서 우리가 군가로도 멸공의 횃불 불어보고 네, 많이 맞습니다. 불러보겠지만, 정말 그래서 이 군에 기가 대한 막히죠. 얘기도 떠올려보고, 우리가 이제 국방의 의무를 했던 그런 것도 그래, 떠올리게 되는 그런 맞습니다. 단어이기도 한데, 그렇죠. 네. 정용진 부회장이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요.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 그러니까 저는 정용진 부회장이 그 멸공이라는 단어를 딱 네. 썼을 때 이런 물론 이 정도까지 후폭풍은 아마 자기도 이제 생각을 못 했다고는 합니다. 음, 나중에 뒤늦게 이렇게 보니까.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아마 그것이 이제 이렇게 물론 이게 정치권까지 되면서 이제 크게 이제 더 논란이 커졌긴 했지만 네. 일단 이제 사람들이 그 부분을 쓰고 당연히 우리나라가 다른 특수한 한국이 갖는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음, 특수한 어떤 국방의 의무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어떤 나라도 좀 사람들 잘 이해하지 못하는. 네. 근데 그게 되게 민감하고 아, 또 그 그렇죠. 되게 민감한 이슈기도 하고요. 네. 당연히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을 외쳤을 때는 그 사람의 병역 문제를 내지는 병역의 어떤 부분을 갖다 병역의 의무를 음, 했는지를 당연히 사람들은 체크를 해보겠죠. 아, 그 네. 다시 소환이 되는 거죠. 아, 사실 예, 몰랐던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이 그렇죠. 사안 또 요즘 자체를. 요즘 이번에 이제 요즘 젊은 분들 또 요즘 독자들은 굳이 뭐 저 사람이 군대 갔다 왔는지 아닌지 그거 뭐 알 필요는 없고 네. 그렇죠. 뭐 그게 뭐 굳이 지금 현재 뭐 정용진의 어떤 그 부회장의 자기 어떤 사업에 그게 음, 전혀 다른 이슈잖아요. 전혀 다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네. 갑자기 이게 또 불거지게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멸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소환이 됐어요, 다시 맞습니다. 이 그러니까 병역 문제가. 네, 제가 그 뭐 기사에도 썼지만 이 멸공 이 부분이 갑자기 최근에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작년 11월 달 11월 15일 날 아마 네. 그때쯤 알고 있는데 어, 그때 이제 그 정용진 부장이 포스팅을 합니다. 예. 그때 이제 자기 지인들하고 같이 이제 사진을 올리는데 어, 그 지인의 그 어떤 피자집 자기 지인들 피자집인 것 같아요. 피자집에 소개를 하면서 뭐 빨간색 그 예를 들어 뭐 지갑 같은 거 이제 음, 굿즈 같아요. 빨간 붉은색 지갑하고 뭐 어떤 피자를 들고 있으면서 이제 그 포스팅하면서 색깔이 붉은색이다 보니까 음, 붉은색은 마치 붉은색 이퀄 뭐 공산당 뭐 아,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인식을 가지고 포스팅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뭐 공산당이 싫어요 이렇게 해시태그를 달고 그러면서 그다음부터 이제 콩이 싫다, 난 콩이 싫다, 뭐 이렇게 이제 불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네. 뭐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이 올라오면서 이제 논쟁이 커졌는데 예. 그때 이제 공산당이 싫어요, 막 그렇게 한때 그 경제계 이쪽 안에서는 얘기가 됐었어요. 11월 음, 달부터 11월, 12월 초까지. 그리고 어, 이제 그런 얘기가 없다가 다시 이제 그 무슨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 그리고 이제 뒤늦게 정용진 부회장이 자기 어떤 그런 통신 사찰 얘기를 또 얘기를 꺼냈고 그다음에 또 네. 포스팅 하나 지워집니다. 지워진 어, 것 때문에 이분이 뭐 갑자기 또 욱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 이제 그런 어떤 공산당과 국가 막 그런 내용의 어떤 멸공의 어떤 그런 해시태그가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진행이 됐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용진 그 멸공 얘기 나오면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면 정용진은 음, 멸공이라는 게 자체는 말 그대로 공산당 응? 이 그렇죠. 싫고 멸하자. 공산당 완전히 반공이 아니잖아요. 박멸하자 이제 그렇죠. 박멸 그거죠. 공산주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공산당에 대한 완전히 없애자. 그러면 네. 그 싸우고 없애려면 군인들이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은 아, 그렇죠. 군대 혹시 그렇게 갔다 연결되는 왔나? 뭐 거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정부 회장이 병역 면제된 사실이 밝혀졌는데 음, 그 사유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과체중으로 군대를 안 갔다라는 이런 말들이 좀 나왔어요. 맞아요. 이건 좀 확인된 건가요? 과체중으로 그건 군대를 이제 안 뭐 갔다? 확인된 거죠. 확인이 된 거고 아, 이미 이 얘기는 네. 이미 한 10년 전인가요? 정확한 데가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10년 전에 음, KBS에서 그 네. 탐사 보도를 했었습니다. 재벌 아, 3세들의 그 병역 문제를 별도의 탐사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음, 그런 얘기가 이제 나왔었습니다. 지금 저희 자료화면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정부 회장이 68년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8년생이고 그다음에 경복고를 나왔죠. 경복고를 네. 나와가지고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 중퇴를 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음, 이제 중간에 이제 다시 들어옵니다. 어, 그때 이제 서울대 입학 당시에 87학번 서울대 입학 당시에 네. 키 몸무게를 이렇게 적게 되는 그 학생 음, 카드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보도가 되면서 알려졌는데 네. 그때 이제 79kg이 그 몸무게 79kg이 나와요. 미국 음, 유학 마치고 돌아와가지고 신검을 딱 봤는데 네. 104kg이 나온 거죠. 아유, 이거 몇 킬로 더 찐 거예요? 25kg. 25킬로예요? 25kg 찐 거죠. 25kg. 와, 근데 어, 뭐 그 25kg이면
미국에서는 또 음식이 기름지고 그렇습니다. 짜고 이렇기 때문에 아, 그렇죠. 아니 뭐 충분히 살이 좀 찔 찔 수도 수도 있겠다. 있고 뭐 그다음에 아. 유학 생활에 뭐 스트레스 포함해서 네. 식단 관리나 건강 관리가 좀 음. 부주의해서 뭐 찔 수도 있죠. 찔 수도 있고 충분히 뭐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리고 하지만 네.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상식적으로 봤을 이제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재벌 쪽에 그쪽에 3세로서 네. 보통 그 사람들의 뭐 건강 관리나 식단 관리 이런 거는 철저하게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한 이상. 그리고 그 갑자기 몸무게를 25kg씩 찌운다. 이거는 이제 의료진 보통 그 재벌 오너들은 다 의료진들 따로 있잖아요. 아, 놀랍겠네요. 막 그렇게 됐다면 놀라죠. 뭐 난리 이건 났겠네요. 그렇죠. 이거는 뭐 건강의 적신호 막 이렇게 적신호죠, 해서. 당연히. 엄밀히 이거 갑작스럽게 몸무게가 이렇게 찐다는 거는 예. 적신호죠, 분명히. 어. 그리고 그래서 물론 뭐 그래서 이제 그 정말로 뭐 유학 시절에 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뭐 스트레스나 뭐 네. 그런 뭐 그런 식단 관리가 뭐 하여튼 그 국내와 달라서 음. 쪘다고 할 수 있지만 유독 왜 신검 때 그 기준선이 103kg에 단 1kg만 넘어서 104kg만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신검 면제 받은 다음에 네. 정상적인 몸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정말로 정말 그 어떤 야. 그러니까 묘하네요. 딱 1kg만 초과하는 몸무게 104kg으로 신검을 받았다. 그래서 면제가 됐다. 그런데 그 위에 다시 정상 몸무게 돌아왔다. 요즘에 그 와. 정영진 부회장 골프를 많이 치시거든요. 예. 골프 그 포스팅에 골프가 많이 있습니다. 어. 그 전에도 골프를 처음에 쳤다고 좋아했다고 해요. 초창기 때. 예. 그래서 초창기 때 골프 물론 뭐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뚱뚱한 분들이 골프를 치면 안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아, 예, 예. 그만큼 그 보면 그 포스팅 보면 정영진 부회장 그 몸이 되게 호리하고 되게 멋지십니다. 멋지시고 근육질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봤을 때는. 네. 골프도 좀 잘 치시고 원래는 골프를 못 쳤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골프 치는 거에 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한동안 골프 치를 놨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골프를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 어.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내지는 다시 이제 어떤 그 골프에 대한 생각을 다시 잡고 했는데 네. 하여튼 그 운동을 꾸준히 해오시는 분이에요. 그 운동에 대한 그 뭐 자기 나름대로의 네. 그 뭐 관리도 있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신체 검사의 면제 사유가 과체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법적으로는 크게 그대로 뭐 기준을 됐으니 넘어섰으니까 초과했으니까. 네네네 뭐라고 할 말은 없으나 문제인데. 아. 여전히 그게 좀 그렇게 좀 유쾌하게 받아들이진 않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예. 정 부회장의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 네. 얘기 나오면서 이제 삼성과 전반의 아. 그 병역 문제 예. 이제 같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한 거죠. 네. 막 또 떠오르는 다른 사람이 분들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우리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하고 네. 이 정영진 부회장하고 동갑이에요. 아, 나이가 같고 둘이 사촌이에요. 사촌이고 그렇죠. 사촌이죠. 삼성과 사촌이죠. 예. 그러니까 정영진 부회장의 어머니가 이명희 회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명희 회장의 오빠가 이건희 회장. 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이제 이재현 회장이 또 있잖아요. CJ그룹의 이재현. CJ에. 이재현은 사촌 형이죠. 여기는 사촌 형. 아. 이재현 회장 사촌 형.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 슬하에 삼남 오녀가 있습니다. 삼성가가. 삼남 오녀. 네. 삼남 오녀가 삼남이 아까 처음 말씀드린 이맹희 씨가 네. 이제 장손이고 그다음 이창희 씨가 계시고 그다음 이건희 회장이 이제 있고 네. 세 번째 아들이죠. 근데 딸이 다섯입니다. 오녀. 삼남 오녀. 근데 이건희 회장과 이창희 회장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딸 누나분이 있는 거죠. 이건희 회장의 입장에 보면 누나들이 있고. 네. 근데 이인회 이제 그 따님 그러니까 그 장녀가 계시고 이명희 회장은 막내딸이에요. 네. 막내. 그러니까 삼남 오녀 중에 막내.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 막내 딸인 이명희 회장을 되게 예뻐하셨대요. 네. 그리고 이명희 회장이 다른 어떤 누나 언니들보다 남들이 되게 욕심도 많고 사업에 대한 어떤 그런 욕구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다른 이재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명희 회장의 아들은 이재현 회장 그분도 면제죠. 네. 여기 이제 저희 자료 사진 잠깐 네. 올려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저기 그 이인회 저기 한솔그룹이 이제 있고요. 거기 네. 한솔그룹 나왔고 아. 그다음 CJ그룹이 이명희 회장의 아들 이재현 회장 그 CJ그룹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그러니까 이창희 회장 그쪽이 네. 이제 세한그룹이죠. 세한그룹과 한솔그룹은 사실상 그 IMF 이후에 극심한 어떤 부침을 겪고 이제 사실상 네.
그룹이 해체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희 회장, 홍나희 회장이면서 쭉 계시고 거기에 이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아래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오는 거고 네. 맨 끝에 이제 그 이명희. 이명희 회장 그 이명희 회장의 부군이신 정재은 금명희 회장 밑에 정용진 그다음에 정유경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아들들 이렇게 있군요. 사촌들이 쭉 있는데 네. 이재현 회장이죠.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거기도 병역을 면제받았죠. 그쪽은 사르코마리 투스병이라고 사르코마리 투스병 이건 이제 이것도 어떤 유전병인데 네. 이거는 이제 그쪽 그룹이나 삼성가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에요. 그 손과 발이 근육이 네. 갑자기 이제 위축돼 가지고 이렇게 변형을 약간 동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유전 질환의 어떤 그런 유전병 때문에 네. 아마 병역을 면제받은 것 같고요. 이거는 네. 이제 별다른 치료법이 없고 이재현 회장뿐만 아니라 그 몇 분이 이런 그 유전적으로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물론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재용 부회장은 허리 디스크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허리 디스크로 면제를 받았다. 허리 디스크로 면제 그 당시에는 진짜 허리 디스크로 면제 많이 받았거든요, 사람들. 허리 디스크로 면제 받았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그 전에 그 면제 받기 전에 승마 국가대표 선수 면제 출신. 받기 전에. 네. 골프도 잘 치고. 그래요? 그런데 허리 디스크로 판정받아서 면제 받았고요. 너무 운동을 열심히 했나? 그러니까 이래. 그래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삼성가 말씀하셨지만 삼성가에서 군대를 제대로 다녀온 사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거의 들어보니까? 없다고 봐야죠. 남자분들은 예. 군대를 이병철 회장도 그런 기록이 없고요. 네. 이건 회장도 당연히 군대를 안 간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쪽 아들 쪽들은 거의 군대를 안 갔다고 보면 됩니다. 군대 간 사람이 없어요. 삼성가 재벌가 중에서도 역시 삼성가 쪽이 화가 나네요. 되게 훨씬 더 군대를 가지 않았고 네. 몇 년 전인가 그때 SK그룹 최태원 회장도 군대를 안 갔습니다만 최태원 회장도 군대를 안 갔습니다. 거기도 안 갔는데 거기 네. 딸이 아. 그 최태원 회장 딸이 최민정 씨라고 아, 지금 최근에 또 화제가 됐어. 최근에 이제 군대 제대하고 복귀했습니다만 네. 이제 그 SK그룹에 이제 저기 아마 임원으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은데 아. 그 전에 2014년인가 그때 최민정 씨가 군대를 갑니다. 여군으로 해군 장교로 갑니다. 예. 그게 이제 굉장히 화제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때 보도도 많이 되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SK그룹 내에서 남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 네. 최태원 회장뿐만 아니라 최채원 부회장, 그다음에 네. 뭐 최재원 대표, 뭐 이분들 다 군대 안 뭐, 다 군대 안 갔거든요. 왜 근데 재벌 쪽에서는 군대를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거기는 군대를 가는 게 이상한가 봐요. 그래서 예. 오죽했으면 여자분이 딸이 군대 간 것이 그 재벌가에서 엄청난 그 뉴스가 됐겠습니까? 그 외국에서는 네. 오히려 그런 그 권력자 집안이나 그다음에 기업가지 이런 사람들은 네. 노블레스 오블레즈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더 적극적으로 군대에 갈 의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영국 같은 경우 그쪽 왕세자들도 뭐 군대를 가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군대에 갈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오히려 군대를 안 가는 것이 마치 어떤 그게 특권인 양 그리고 마치 예. 그게 자신들의 어떤 그런 사회적 위치를 뭐 보여주는 것인 양 그게 잘못 표현되는 것도 있죠. 야. 참고로 저는 병장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저도 네. 만기 제대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재벌가는 아니시군요. 아 전혀 아닙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 병역 면제 얘기까지 좀 나올 정도로 제가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봤는데, 그러니까 멸공 논란이 결과적으로는 이 정부회장 자신의 군대 문제로 네. 번지게 됐고, 그렇습니다. 또 중국 문제로 번지는 상황이 되니까 다시 좀 북한이 멸공 대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런 포스팅도 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중국 그 국가 시진핑 주석의 사진을 올렸다가 곧바로 이제 문제가 될 거라는 아마 메시지가 전달이 됐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걸 사진을 바꾸고 아, 북한의 김정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제 예, 얘기가 나왔고 또 다시 나의 멸공 대상은 중국이 아니고 바로 위에 있는 이 북한이다. 김정은.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또 얘기를 하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최근에 또 포스팅을 합니다. 정 부회장이 대놓고 인스타에다가 군대를 안 갔다 오고 또 6.25 안 겪었으면 주둥이를 놀리지 말라는 것이냐. 그럼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닥치고 드세요.
뭐 이런 뜻인가? 이렇게 포스팅을 올립니다. 비유가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글 문장을 보면 이 자체가 되게 이제 정부장 스스로도 자기 자기 군대 문제 막 그 사람들이 언급하는 것 자체도 자기 되게 한마디로 짜증 나는 거죠. 네. 야 나 군대 안 갔어. 그래 나 군대도 안 갔고 유교도 안 겪었는데 그러면 조용히 닥치고 있으라는 얘기인가? 요리사 자격증 없으면 뭐 닥치고 드세요 이런 얘기인가?라고 네. 이제 포스팅 올리는 거예요. 이분이 또 요즘에 요리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 이거를 보고 저도 참 물론 박 기자도 그런 생각 들고 많은 분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네. 저는 이 정부 회장이 아직도 자기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부 회장 포함해가지고 네. 또 보수 진영이나 뭐 그쪽 음. 보수든 뭐 아니면 유튜브든 보수 인사들 이렇게 말들 이렇게 보면 마치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TV에 나와서 반공을 외치고 뭐 멸공을 외치고 네. 이거 표현의 의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있는 거 아니야? 표현의 자유, 이게 그것마저도 못하게 어. 하는 게 과연 어. 맞냐 이런 분위기가 옳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어느 누구도 뭐 우리 지금 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누가 반공 내지는 뭐 멸공까지 공산주의 반대한다고 누가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누가 그걸 막거나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 아니, 없죠. 예, 그런 표현을 의사 표현을 누가 못하게 합니까? 음. 오히려 정말로 어느 때보다 그 표현과 의사와 그런 자유가 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상황이고 그런 네. 지금 분위기인데도 그런데 마치 이게 뭐 무슨 그 정부 회장의 뭐 자기 어떤 소신 발언이 어떤 그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마치 진보 진영이 예. 막 억압하는 것인 양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이 안 되고요. 네. 오히려 정부 회장 스스로가 자기가 자기 위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일반 개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회장은 자기가 스스로 지금 그 포스팅에 올린 것처럼 사업가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사업가로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사업가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네. 그다음에 태도나 책임의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사업을 한다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또 노동자들이 있을 거고 관계된 그럼요. 그 가족도 있을 거고 노동자가 음.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경우가 상황이 있으니까 또 이게 결국에는 국가의 이미지도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요. 여러 가지 영향을 이 미치는 사업 상황이죠. 비즈니스 이 특히 경제 쪽이 뭐 네. 돈은 뭐 아까 저도 뭐 기사 쓰고 제가 이번 그 뭐 관련 취재를 하면서 쭉 그 주식 시장 내지는 그쪽 뭐 투자자 뭐 이런 네. 그 반응을 한번 쭉 봤는데 아. 대부분 반응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에는 좌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돈이 뭐 좌우를 따집니까? 그리고 아까 기업인들 뭐 지금 정부 회장이 뭐 한반도 그러니까 네. 쉽게 말하면 코리안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것이 뭐 지금 한반도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상황, 유불리 내지는 뭐 북한이 뭐 엊그제도 뭐 미사일 쏘고 최근 뭐 네. 이번 주에 미사일 쏘고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건 현실이다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정말 물론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그 네.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이런 남북 관계 대치 상황에서의 북한의 어떤 뭐 핵 개발 내지는 뭐 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한국의 그 동안의 어떤 그 자본시장 내지는 뭐 전반적인 어떤 그 비즈니스 환경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줬을까. 최근에 어제도 미사일 쐈을 때도 주식시장에 전혀 반응이 없었거든요. 아. 오히려 올랐다고 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반영된 그런 국내에 상황이 들어와 된 있는 거죠. 그 외국인 예. 주식들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정 부회장 스스로가 그 자체가 그런 어떤 리스크를 나는 자기가 현장에서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리고 외국에서 돈을 빌려보거나 그런 사람들은 못 느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따지고 보면 신세계 그룹은 외국에 돈을 지금 외국 돈 갖다 쓰지도 않아요. 외국 돈 빌리지도 않아요. 네. 그런데 그거는 뭐 그런다 치더라도 그 이분들이 그 보수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막 그 사업가로서의 어떤 자질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실 때 네. 한국이 과연 정말로 그런 그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단순한 어떤 그 북한만의 문제냐 지금 그
그 정영진 부회장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정영진 부회장뿐만 아니라 한국 네. 재벌 사회, 재벌 그룹들 내지는 오너들이 그 동안에 가져왔던 여러 가지 불투명한 지배 구조, 아, 그로 인한 어떤 그런 그 기업의 어떤 디스카운트는 네. 전혀 생각지 못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하. 그러니까 이 그런 오너 리스크도 있고 또 우리 경제적으로 또 들어가 보면 주식이 자회사들 상장할 때 물적 분할하면서 개인 투자자가 손해 본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LG 네. 화학의 어떤 그런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도 그렇고 예. 최근에 이제 제가 뭐 나중에 한번 시간 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카카오 문제도 카카오 마찬가지고 문제도 한번 다뤄봐야 돼요.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이번에 네. 그 뱅크 특히 카카오페이 그 경영진의 그런 음. 어마무시한 그런 먹튀, 물론 그 대표도가 사퇴를 했습니다만 그 네. 사퇴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는 뒤늦게 이제 완전히 무슨 재벌의,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어떤 최신 과거의 어떤 과거와 같은 어떤 재벌의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코로나19 내지는 최근 네. 경제 상황에 맞게 나온 네이버, 카카오 이런 비대면 시대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엄청나게 올랐죠. 이런 네. 그 기업들, 쉽게 말하면 핀테크 내지는 그 테크 기업들, 음. 이런 테크 기업들이 이런 그 상대적으로 그런 젊은 어떤 경영자들 내지는 나름대로 그 어떤 혁신 네. 이런 모습에 음. 전혀 다른 그러게요. 이런 그 주가를 갖다가 스톡옵션 받은 거 갖다가 자기 어떤 순수한 어떤 주머니 채우기 식으로 주주들의 어떤 이익에 반하는 그냥 그 시장에 팔아치우고 네. 자기는 수백억의 차익을 남기면서 다시 또 뭐 마치 혁신의 어떤 그런 뭐 상징인 양 예. 그런 기업. 그러니까 그 적어도 이것은 이런 행태는 유독 한국 그런 그 기업들, 특히 뭐 오너 있는 기업들, 네. 이게 지금 보수 우층이 상당 우리 얘기하는 미국의 자본주의, 미국식 자본주의, 특히 미국의 어떤 기업들, 네. 이것은 볼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선 오히려 엄청난 그 미국의 이렇게 이런 행태는 오히려 미국 기업인들은 살아남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멸공 논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그 잘 나간다는 글로벌 기업들, 뭐 GM부터 해서 심지어 뭐 애플이 됐든,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 스티브 잡스나 특히 미국 사업 많이 하고 아니 중국과 사업 많이 하는 그 애플의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팀 쿡처럼 이 사람들이 뭐 미국 중국의 어떤 뭐 인권, 뭐 신장 위구르 지역의 인권 문제 내지는 예. 뭐 중국의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불만이 없겠습니까? 중국 사업에서 자기네들도 할 때 불만이 없겠습니까? 있겠죠. 하지만 이 사람들이 대놓고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 올려놓고 뭐 멸공 올리거나 공산주의 반대나 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게 아니고 음. 그 사람들은 적어도 어떤 글로벌 내지는 어떤 사업가로서 어떤 경영자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 또 해서는 안 되는지 어느 정도는 머리에 갖고 있는 거죠. 아. 근데 정영진 부회장은 자기가 사업가로 태어나서 사업가로 죽겠다고 그리고 사업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글쎄요. 저는 그래서 이걸 마치 자기의 어떤 표현의 자유 내지는 뭐 그걸 뭐 억압받고 내지는 이런 것들을 불매운동에서 불만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 한번 더 되돌아보는 게 맞지 않을까. 예. 예. 쭉 들어보니까 큰 울림이 있습니다. 아니요. 아, 이게 일반적으로 예. 다른 분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제 얘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 일반적 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네, 그 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뭐 무슨 예를 들어 뭐 이마트 주식을 갖고 있다거나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신세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난 그 기업의 어떤 그 가치, 그 기업의 성장성, 네. 그 기업이 이마트가 이제 스벅의 그 주식을 많이 대주주가 있기 때문에 스벅이 잘 되면 이마트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트의 어떤 그 재정 건전성 좋아집니다. 그럼 그렇겠네요. 이마트의 기업이 좋아지면 당연히 주가는 오르죠. 네. 그러면 그 이마트 주식을 사는 투자자들 내지는 사람들은 이마트 주식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주식이 떨어질 거라 생각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 주식이 사는 그 기업의 가치가 좋고 앞으로 네. 성장할 거라는 그렇죠. 기대감. 그걸 보겠죠. 기업이 성장하면서 나의 주가도 오르고 네. 그럼 나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소득도 당연히 기대를 하니까 그 주식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뭐 생각지도 못한 그 오너가 이상한 논란에 휩싸여 가지고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미지가 네. 떨어지게 되면 전혀 있지도 않은 생각지도 못한 그런 그 기업 이미지의 하락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기업의 가치가 떨어져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그 기업의 성장성이나 그 기업에 일하는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보고 투자했던
투자자들, 소액 예. 투자자들한테 다 가는 것이고 하. 또 그 기업이 만약에 그렇게 해서 위험에 빠지면 네.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이마트에 일하는 여러 가지 뭐 노동자들 엄청 많잖아요. 네. 이마트, 스타벅스에 일하는 그 그렇죠. 많은 그 네. 매장의 다연관이 돼 있는 직원들 거고, 수만 명이에요. 일자리가 다 달려 있는 그럼요. 거고. 그 수만 명의 직원들이 있고 수만 명의 직원들의 또 가족들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로서 경영자로서 자기가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어떤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내지는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 음. 이것들은 우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 경영들은 그런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하. 메시지 트레이닝을 받고 메시지를 어떻게 낼 것인지 네. 내가 말 한마디 어떻게 낼 것인지를 사전에 다 열심히 준비하고 그런 걸 반영을 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뭐 계속 응?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지금 정용진 부회장 개인 걸로, 그러니까 개인이 내가 자주지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는 게 기업이 다 공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걸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면서 좀 무책임하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 자체, 이게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또 우리 이 한 기업뿐만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전체 경제에 있어서도 전혀 플러스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맞습니다. 부분 정영진 부회장이 좀 곱씹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1시간 정도 음. 김종철의 찐경제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해 봤는데요. 네, 네. 어떠셨어요, 김 기자는? 저는 벌써 1시간 지났군요. 네. 네. 눈 깜짝할 사이에? 지금 깜짝 놀랐어요. 네,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재밌게 하는 것보다도 저희 시청자 여러분이나 저희 독자 여러분께서 얼마나 재밌게 보셨을지가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저희 오마이티브에 저희 박종호 기자 만났고 네. 이제 앞으로 자주 이 경제에 관련된 앞으로 이제 이 경제 이슈가 물론 정치 이슈 앞으로 이제 대선판에서 중요하고 네.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그 전보다 제가 또 확 달라진 느낀 게 뭐였냐면 그 주식 네. 요즘에 다 주식을 하시잖아요. 이른바 통합개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식시장 특히 이번에 이제 그 뭐 일부 몇 그 3% 네. 그런 어떤 그런 유튜브를 통한 어떤 이런 주식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뭐 천만 명이 넘는 그 이미 젊은 층의 어떤 그런 소비자들 내지는 많은 시민들이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네. 그만큼 경제에 관심이 높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주식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어디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건데 네. 그럼 그 기업이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럼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하. 그러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어떻게 구분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아. 이 경제가 내지는 이 기업뿐만 아니라 정책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네. 알고 가는 것이 아하. 자신의 어떤 투자에도 그리고 예. 그다음에 향후에 어떤 그런 거에도 되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저희 시청자분들도 김순덕님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김보미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라고 하셨고, 재밌었어요. 예. 대박 굿. 네. 감사합니다. 고제니님은 이마트에 북한 술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마트에서 북한 술도 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마트에 지금 그 정용진 네. 부회장이 했던 그 엄청나게 세게 밀었던 노브랜드라고 있잖아요. 아, 예, 예. 네. 노브랜드. 노브랜드 나와 있는 제품들 상당수가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다. 그렇죠. 네. 북한 얘기하기 전에 네. 메드 인 차이나가 많겠군요. 많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네. 많고요. 실질적으로 이마트가 중국에 진출을 하지 않을 철수를 했을 뿐이지 네. 그 관련된 제품들도 아. 중국과 연관되어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그렇네요. 그리고 아까 여기 네, 저희 네. 그 댓글에 남기신 것처럼 북한 술도 팝니다. 되게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이걸 반대로 보면 되게 이중적이고 뭐 이율 배반적이라 볼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보면 되게 사업을 잘하는 거죠. 네? 사업가로서 북한 술도 팔고 뭐 중국과 그 자기 값싸게 어떤 제품들로 받아들이면서 사업은 사업대로 하면서 네. 또 자기는 또 자기의 뭐 마치 소신 발언인 양 그렇게 발언하지만 그것이 결국은 길게 봤을 때는 좋지 않다는 거죠. 네. 네, 참 이 한마디가 저는 이 댓글이 기억에 좀 남을 것 같은데, 유재키님이 소비자들, 국민들 무서운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정영진 부회장한테 네.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김종철 기자와 이렇게 찐경제 함께 해봤고, 다음 주 목요일도
네, 나오시겠네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네. 또 재밌는 내용을 가지고 네,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자, 김준철 기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저희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김 기자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